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Formal Approach to Cyber Physical System Development Part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Formal Approach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클래시컬한 어떠한 디벨롭먼트에 있어서는 테스팅에 많은 돈이 투여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리퀘어먼트 단계나 디자인 단계에서 철저한 분석 없이 시스템을 개발하다 보니까 테스팅 단계에서 리퀘어먼트 단계에서나 디자인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또 그로 인해서 테스팅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시스템을 개발함에 있어서 에러가 발생을 하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를테면 CPS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만약 그런 시스템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심각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은 가능하면 안전하고 또 신뢰성 있게 높은 품질을 지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 CPS를 우리가 개발한다고 하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제시된 방법이 뭔가 하면 어떠한 디자인이나 리퀘어먼트 단계에서 분석을 할 때 모델을 만들자는 것이었고, 모델을 철저히 분석함으로 인해서 뒤이어 따라 나오는 아티팩트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자는 것이 모델 베이스 디자인, 모델 베이스드 디벨롭먼트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 검증 방법 중에 하나가 Formal Verification, 지난번에 말씀드린 모델 체킹이었죠. 이런 Formal Verification은 rigorous 하면서 어떤 mathematical한 어떤 테크닉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능하면 컴퓨터화된 시스템, 다시 말해서 컴퓨터로 운영되는 시스템의 정확성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신뢰성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특성들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 이 Formal Verification 모델 체킹의 목적입니다. 특히 모델 체킹 같은 경우에는 아주 수학적인 어떠한 방법에 근거해 있지만 뭔가 자동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Theorem Proving이나 그런 Formal Verification 테크닉보다 훨씬 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의 모델과 그 시스템의 모델이 만족해야 되는 어떤 프로퍼티를 모델 체크에 집어넣으면 모델 체크는 오토매티컬리 그런 것들을 분석해 주어서 모든 상태를 검사하면서 그 프로퍼티가 만족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검사하는 것이죠. 만족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왜 그러한 이유가 있는지 어떤 카운터 그래프를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러한 프로퍼티가 어떤 경우에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트레이스를 내주는 것이죠. 왜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테스팅의 목적은 오류가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죠. 오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테스팅은 오류가 있다는 것은 증명합니다. 그런데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오류가 어디서 나온 문제인지는 다시 뭘 해야 되죠? 디버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 디버깅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AI를 이용해서 그 디버깅의 위치를 취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테스팅 했다고 해서 시스템이 우리가 쉽게 디버깅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있다는 것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오퍼레이팅 시스템들을 개발할 때 실제로 테스팅을 하면 시스템이 꺼지거든요. 시스템이 꺼지거나 아니면 이게 완전히 크래시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디버깅이 시작되는데 어디서 이게 그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일일이 따라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델 체킹은 어떻습니까? 어디서 문제가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한 프로퍼티가 만족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명쾌하고도 뚜렷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엄청난 장점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인베디드 시스템, 특히 리얼타임 인베디드 시스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여러 가지 메디컬 디바이스, 오토모티브 시스템, 혹은 레일웨이, 아니면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 그런 모든 세이프티컬 시스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표준에 이 Formal 메소드가 Formal Verification 테크닉이 아주
크리티컬한, 아주 중요한 부분에는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러한 테크닉을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고요. 배워 놓으셔야만 앞으로 우리가 CPS를 디자인하고 개발하는데 실제 여러분께서 이펙티브한 또 효과적인 그런 엔지니어가 되실 수 있는 것이죠. 모델 체킹이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인텔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케이던스나 벨랩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사나 그런 데에서는 실제 나사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을 모델 체킹이나 그런 후보널 프렉션 테크닉으로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 실제로 그 로켓이나 아니면 인공위성의 소프트웨어로 탑재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툴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SMV, 스핀이라든가 슬램이라든가 FDR, 또 우퍼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번 학기에는 우퍼를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또 현재 가장 액티브하면서 핫한 트렌드를 할 수 있겠는데요. 2008년에 그 에드먼드 클락과 그의 제자인 이머슨이 사실은 앨런 투닝, 투닝 어워드를 받음으로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학문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었습니다. 이 튜링 어워드는 그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분야에서의 노벨상과 같이 아주 유명한 상입니다. 그래서 튜링 어워드를 받은 사람이다, 어떤 튜링 어워드를 받은 학문이다라고 하면 그 컴퓨터 사이언스계에서 가장 중요한 중요한 토픽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픽은 Logic System for Formal Specification입니다. 한국어로 얘기하면은 정형 명세를 위한 논리 시스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께서 아마 고등학교 때 그 명제 논리를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논리를 왜 배우죠? 어떤 사람이 논리적으로 말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어떠한 말에 있어서 그 사람 말이 어떤 말을 쭉 했는데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서로 모순이 없고 또 앞에서 한 말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이것이 현재 하고 있는 말이나 결론이 어떤 유도가 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로직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은 그런 시스템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얻은 그런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러한 우리 머릿속에는 시스템이 판단을 해서 그 사람 말이 논리적인지 논리적이지 않은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어떤 감정에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사고의 어떤 시스템 내에서 그 사람 말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어떤 정말 수학적인 시스템, 논리 시스템으로 우리가 손으로 쓸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학적인 기호로 정해 놓은 것이 로직 시스템입니다. 어떠한 명제라든가 어떠한 사실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어떤 주장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테믹한 기기장치라고, 어떤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께서 로직 시스템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한마디로 말을 논리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말하기 위해서, 또한 요구사항이나 설계사항을 모호함이 없이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 모순이 없이 라이팅하기 위해서, 디자인하기 위해서 논리 시스템을 배우는 것이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것은요, 지식의 표현 혹은 어떠한 그 시스템에 대한 명세에 대한 표현, 어떤 스페시피케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떤 로직 시스템, 논리 추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추리 시스템에 따라서 어떤 리즈닝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또 리즈닝도 하나의 로직 시스템을 배우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새로운 사실을 유도해내거나 어떠한 주장에 대한 논리를 어떠한 그 사실이나 어떠한 그 뒷받침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로직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직 시스템을 배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 잘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글을 잘 쓰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엇인가 지식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또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어떤 사실에 대한 주장이나 그런 것들을
아주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논리 시스템을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논리 시스템을 배우는 이유는 지식의 표현입니다. 그럼 지식은 무엇일까요? 우선 지식은 데이터 위에 만들어지고 데이터는 정보 위에 만들어지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 위에 정보가 만들어지고 정보 위에 지식이 만들어지고 그 맨 위에 여기 보시면 지혜가 있죠. 자, 데이터는 특정 분야에서 가공되지 않은 어떤 정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보라는 말이 밑에 있기 때문에 정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특정 분야에서 아직 가공되지 않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뭐 오류나 잡음, 필요 없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가공해서 쓸만하게 만든 것을 정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이나 의미에 맞게 데이터를 가공한 상태를 정보라고 하고요. 그러한 정보를 이제 그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해서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얻은 지혜, 또 어떤 이해, 그런 것들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모여지고 또 정보에 의해서 가공이 되고 또 새로운 사실이 유도가 되거나 어떠한 사물에 대한 캐릭터라이즈 할 수 있는 무엇, 그리고 사물의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는 무엇, 그런 것들이 지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사실, 어떠한 진리, 이런 것들이 지식일 수 있습니다. 지혜는 뭔가요? 지혜는 이런 지식을 잘 활용해서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서 얻은 수준 높은 통찰이라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지식을 잘 활용할 때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에 의해서 데이터 위에 정보를 모으고요. 또 정보를 통해서 어떤 지식, 어떤 새로운 사실이나 우리가 모르는 사실 혹은 어떠한 사물에 대한 배경적인 지식, 진리를 얻을 수 있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무엇인가 하실 수 있으면 그것을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식은 경험이나 교육을 통해 얻어진 전문적인 이해 혹은 체계화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주제나 분야에 대한 이론적 혹은 실제적인 이해 또는 현재 알려진 사실과 정보의 모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추리하거나 더 알아나갈 수 있으면 그것이 지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식에는 암묵지와 그리고 형식지가 있는데요. 암묵적 지식과 형식적 지식이 있는데 암묵적 지식은 어떠한 틀을 갖추지 않고 어떤 형식을 갖춰 표현하기 어려운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형식지는 비교적 여러분께서 표현하기 쉬운 어떤 라이팅이나 어떠한 수식이나 어떠한 폼에 의해서 표현될 수 있는 지식을 형식지라 부릅니다. 형식적 지식이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은 암묵적 지식이 훨씬 많죠. 형식적 지식은 여러분께서 학교에서 배우는 텍스트에 나와 있는 것들 혹은 인터넷에서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유용하다는 정보 이런 것들이 지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절차적 지식과 선언적 지식이 있는데 절차적 지식은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을 얘기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선언적 지식은 어떤 대상의 성질이나 특성 혹은 관계를 서술한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통한 지식 표현과 처리가 있는데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지식을 정제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컴퓨터는 내부적으로는 바이너리를 바꾸어서 그것을 이해하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어떤 우리의 글은 모두 0101 바이너리 코드로 바꿔서 인식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컴퓨터 입장에서는 지식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없다면 그건 지식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컴퓨터를 통한 표현 지식 처리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의 표현 혹은 규칙, 프레임, 논리, 의미망, 스크립트, 또 수치적 함수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소위 말해서 지식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루는 지식은 요 정도의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나 교육에 의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해, 또 암묵지는 형식지는 사실은 어떤 표현을 얘기하는 것이죠.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성질, 지식의 성질이라면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의 절차, 아니면 어떤 대상의 성질이나 뭐 특성이나 관계를 서술한 선언적 지식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컴퓨터에 의해서 표현될 수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다양한 클래스를 가지고 지식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 논리란 여기 보시면 그 정의에 따라서 말로 표현돼. 일단 말로 표현이 돼야 돼요. 예, 말로 표현. 이것이 어떤 심볼일 수도 있겠습니다. 심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말로 표현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대상 혹은 손으로 쓸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표현된 문장들에 대한 타당한 추론. 예, 타당하다는 것이 매우 모호하긴 한데 어쨌든 타당하다는 것은 정말 어떤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의미 있는 혹은 모순이 없는 그리고 어떤 유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 예, 그런 것들을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이라는 것은 기호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떠한 문장들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조의 조작을 통해서 문장이 참 혹은 거짓으로 판명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논리라는 것은 어떠한 기호나 말이나 글자로 표현하는 것, 또 표현된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타당한 추론에 의해서 거짓인지 혹은 거짓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기호의 조작을 통해서 문장들의 참 혹은 거짓을 판명하는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논리 시스템에 넣고서 그 문장이 맞는지 그르는지를 판단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겠습니다. 자, 논리의 역사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이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기원전 300년쯤에 400년 이렇게 BC 384년 한 기원 4세기 정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떠한 기호의 대수적 조작을 통해서 3단 논법을 도입했고요. 아주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논리 시스템인 것이죠. 3단 논법이 뭐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죽었다. 또 사람은 죽는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이끌어서 새로운 추론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3단 논법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기호를 사용을 해서 그러한 문장들을 잘 추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3단 논법을 도입한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였고요. 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부울 논리, 그러니까 propositional logic, 명제 논리를 이제 부울이라는 사람이 조르지 부울이 19세기에 만들었었고요. 또 프르게가 뒤이어 수로 논리, 명제 논리보다 조금 더 발달한 수로 논리를 펼침으로써 실제 논리학의 역사의 근간을 이루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명제 논리에 굉장히 많은 토픽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딱 크게 두 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명제가 무엇인지, 이 명제는 여러분께서 고등학교 때 명제가 무엇이다 라고 배우셨습니다. 그 다음 구문들이 있고요. 여기서 신텍스가 될 수 있겠고요. 세만틱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현이고요. 표현에 대한 의미를 표현하는 겁니다. 의미가, 세만틱스가 그렇고요. 표현과 세만틱스, 의미가 있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글에서의 어떤 글자, 혹은 우리가 말할 때 어떤 아야어여 그런 어떤 표현에서의 어떤 표현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것을 표현해 놨으면 정말 그 의미가 뭐냐, 거기에 담긴 실제
속뜻이 뭐냐를 판단하는 것이 의미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모아서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시스템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에 의해서 뭔가 추론할 수가 있는데 그 시스템이 추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추론 규칙이 있고 또 정리 증명이 있고 등등이 있죠. 자,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이것처럼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이 스페시피케이션이고요. 이것이 뭔가요? 소위 말해서 verification이나 아니면 어떤 리즈닝에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나눠지죠? 요만큼 뭡니까? 표현, 어떤 스페시피케이션, 그 아랫부분은 어떤 리즈닝 혹은 verification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명제 논리가 되겠고요. 자, 이제 명제. 여러분 고등학교 때 이미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제라는 것은 참 거짓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이를테면 여기 보시면 1 플러스 3은 명제죠. 우리가 이것은 틀리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이다. 명제이죠. 또한 일어나서 아침 먹자, 이것은 명제가 아닙니다. 어떤 명령어들이죠. 이것이 꼭 이거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명제를 하나의 명제에 대해서 이를테면 자, 1 플러스 3은 거짓이죠. 이것을 우리가 P나 Q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명제 기호의 진리값을 통해서 명제에 표현된 문장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명제는 크게 기본 명제와 primitive proposition과 복합 명제, compound proposition 나눠지는데요. 자, 기본 명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알렉산더는 아시아를 넘본다. P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징기스탄은 유럽을 넘본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Q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아시아를 넘보고 징기스칸은 유럽을 넘본다. 자, 여기는 and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두 개는 뭡니까? 기본 명제고요. 그리고 이렇게 and나 or나 아니면 그런 걸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보통 복합 명제라고 부릅니다. 하나 이상의 기본 명제, 클라우저가 여러 개인 것들, 그런 것들을 보통 복합 명제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명제 논리, 기본 명제, 복합 명제를 공부했었죠. 이렇게 어떠한 기본 명제가 있으면 P나 Q로 이렇게 심볼라이즈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면 복합 명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러한 기호로 두 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고등학교에서 이러한 표시가 AND라는 걸 공부했었죠.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해 보면 자, 우리가 논리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논리식은 기본적으로 P나 Q와 같은 심볼과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not이나 or나 and나 implication이나 아니면 equivalence 이러한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논리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P나 Q는 variable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어떤 오퍼레이터, 이러한 논리 기호가 들어가서 하나의 식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명제 논리의 신텍스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신텍스를 조금 더 정의해 보면, 자, 이렇게 명제 기호와 또 명제 기호의 부정,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나의 명제를 나타낸 기호와 어떠한 니게이션한 이런 낫을 붙인 이런 명제의 부정은 하나의 리터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제 기호와 not이 붙은 명제 기호, 이것들을 리터럴이라 부르는 것이고요. 자, 이것들이 다양한 오퍼레이터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이를테면 OR로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AND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들을 보통 클라우즈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논리 합의 절이 있고요. 논리 곱의 절이 있죠. 논리 합의 절은 논리의 합으로만 되어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이렇게 OR로만 연결되어 있는 어떠한 클라우즈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AND로만 연결되어 있는 클라우즈를 논리의 곱의 절이라 얘기합니다.
조금 더 진행해 보면요.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저에 연결되는데 논리의 그 합절을 AND로 연결시킨 것, 그것들을 CNF, Conjunction Normal Form이라고 부릅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Conjunction, Conjunctive Normal Form, Conjunctive Normal Form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시면 여기가 하나라도 true면은 전체가 true가 되는 것이죠. 여기가 하나가 true면 전체가 true가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AND가 이 전체가 false가 되려면 자, 어느 하나라도 false가 되면 다시 말해서 이 전체가 false라면 이게 전체 문장이 false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식을 쉽게 따질 수 있도록 변형한 것이 논리식의 어떠한 의미를 쉽게 따질 수 있도록 변형한 것이 이러한 정규형입니다. 자, CNF 이외로 우리가 여기서는 AND로 연결되어 있지만 자, 주요 오퍼레이터가 AND지만 자, 이 오퍼레이터가 OR인 경우를 Disjunctive Normal Form DNF라고 부릅니다. DNF는 자, 가운데 이 안쪽에 있는 자, 논리의 곱으로 이루어진 절들의 AND로 연결된 OR로 연결된 집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따와 보면 자, P의 AND, Q AND R 있고요. 그다음 이것이 OR가 되는 것이고 not Q AND R AND S 등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떠한 논리의 곱절을 OR로 연결한 것들을 보통 DNF, Disjunctive Normal Form이라 부릅니다. 자, Conjunctive Normal Form이나 Disjunctive Normal Form은 기본적으로 어떤 때 사용되는가 하면 그 전체 논리식이 true이냐 false이냐를 쉽게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normalize를 하는 것이죠. 뒤에 equivalence 룰을 간단히 살펴보실 텐데 어떠한 복잡한 룰을 equivalence 룰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DNF 형식이나 CNF 형식으로 바꾸면 그 문장에 대한 어떠한 전체적인 satisfiability 그런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논리식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논리 모델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러한 normal form, generalized 폼이 되는 것이죠. 자, 논리 구문에 있어서 제대로 된 논리 구문,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문법에 맞는 논리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논리에서의 문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러한 논리에 맞는 문법에 맞는 논리식을 well-formed formula, WFF라고 부릅니다. well-formed formula. 자,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자, 일단은 어떠한 명제들의 기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명제들을 나타내는 심볼입니다. 명제 기호들이 있고요. 이것은 true나 false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well-formed formula입니다. WFF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well-formed formula라면 이것에 not을 붙인 경우, and, or를 붙인 경우, and를 붙인 경우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5개의 오퍼레이터를 붙인 경우 모두 2개를 연결했을 때에는 정형식이라 부릅니다. 역시 well-formed formula죠. 그리고 이 둘에 의해서만 정의되는 것을 우리는 well-formed formula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아래의 것들이 well-formed formula죠. 자, P가 정형식이죠. P가 AND로 연결되어 있죠. 역시 정형식입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저가 자, not P 이 정형식이랑 implication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형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리커시브하게 어떠한 정형식을 정의했고요. 또한 그 정형식에 들어맞는 것만 우리는 따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법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잘된 문법에 대해서만 우리가 어떤 리진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 신텍스를 공부했죠.
어떠한 명제를 얘기했고, 명제 기호를 얘기했고, 그리고 어떤 컴파운드 포뮬라, 컴파운드 익스프레션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명제에다가 낫을 붙이기도 하고 두 개의 명제를 AND나 OR나 임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이퀄러티로 아니면 이퀴벌런스로 묶어봤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well-formed formula라고 정의를 했었고 잘 되는 포뮬라가 무엇이냐를 정의하면서 well-formed formula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well-formed formula가 있어요. 그럼 이것의 의미를 따지는 겁니다.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그것이 진리표입니다. 진리표는 어떠한 논리 기호, 앞에서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 논리 기호가 있었죠. 뭐 and나 or나 뭐 not이나 그런 논리 기호에 따라 참 거짓 값을 결합하는 방법에 따라 이제 어떠한 그 값을 나타낸 표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P, Q가 있고요. 각각의 어떠한 어사인먼트가 있어요. P나 Q 모두 어떠한 그 부홀 베리어블의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true나 false 값을 갖는 것이죠. 두 개가 조합이 되면 이제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생기고, 자, 나피가 붙으면 어떠한 값, 아니면 두 개의 P와 Q가 OR로 연결된 것, AND로 연결된 것, 아니면 imply로 연결된 것, 또 equivalent 연결된 것, 그것에 따라 이러한 진리값을 정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정의라 할 수 있겠죠.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호가 붙으면 원래 값이 어떻게 변한다. 또 두 개의 값이 컴포지션이 되면 어떤 값이 된다. 이런 것들을 정해 놓은 표를 우리가 진리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그 익스프레션, 그러니까 로직 포뮬라가 나오면 이 진리표에 놓고서 진리인지 참인지 경우에 따라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이를테면 이러한 주어진 식이 있으면, 자, P가 true냐 false, Q가 true냐 false에 따라 이 전체의 식이 자, 위의 진리표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옳고 그르냐를 이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의미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그 명제에 대해서 어떠한 사실을 P나 Q로 심볼라이즈 한 다음에 그것들을 조합을 하죠. 조합된 건 역시 true냐 false냐를 이러한 테이블에 집어넣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더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논리의 해석, interpret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nterpretation.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어떠한 포뮬러가 있습니다. 이런 포뮬러가 있죠. 자, 이런 포뮬러가 있을 때 이런 포뮬러가 true냐 false냐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것이 뭔가 하면 해석, implication, 다시 말해서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포뮬러가 주어져 있으면, 그리고 P가 T이고 Q가 F이고 R이 T일 때는 얘가 F다. 앞에 있는 우리가 진리표를 이용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미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일반적으로 해석, interpretation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이죠? P는 T이고 Q는 F이고 R이면 T이고, 그러면 P에 해당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왜 T인지를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명제 기호의 진리값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명제가 토마토는 과일이다. 자, 그것을 P로 했습니다. 자, 그런 심볼, 명제 기호를 사용한 것이죠. P로. 근데 이것은 우리가 F라는 진리값을 배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마토는 채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 어떤 심볼이 정해지고 명제가 정해지고 그것이 true인지 false인지를 정의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명제 기호와 진리값을 결정하는 단계고요. 이때 우리가 토마토는 과일이다, 이런 의미를 보통 웨이언 또는 디노테이션 의미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떠한 그 모델을 얘기할 수 있는데, 모델은 이렇게 심볼들과 또한 복합 명제 혹은 벽합, 어떠한 그 익스프레션, 이런 것들을 하나의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모델은, 자, P가 true냐, Q가 true냐, 아니면 false냐, 그 값에 따라서 전체 식의 true, false가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델이 주어지면 우리가 T나 F나 T를 집어넣는 것을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interpretation이다 라고 얘기했죠. 다시 말해서 전체 값을 결정하는데, 자, T나 여기에 있는 variable에 그 실제 값을 집어넣는 것, 그것을 보통 interpretation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자, 모델이 주어지면 진리표를 사용해서 논리식의 진리값을 해석, 인터프리테이션이 가능한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진리표를 이용해서 위의 값이 경우에 따라서 P가 F인 경우, Q가 F인 경우, P가 T인 경우, Q가 F인 경우,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에 따라서 어떤 진리값을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뭘 했는가 하면 여기에서 어떠한 명제에 대해서 진리값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복합 명제가 나올 경우라면, 그리고 이렇게 컴파운드 익스프레션 나오는 경우라면 이미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진리표에 넣고서 결정하면 그 말이 진리인지 혹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모델은요, 여러분 맨날 여러분께서 프로그래밍 하시는데 프로그래밍과 똑같습니다. 보통 우리 프로그램들은 제일 먼저 뭘 하는가 하면은 어떠한 선언을 하죠. 그래서 A라는 값이 무엇이고, 자, A라는 값이 무엇이고, B라는 값이 무엇이고, C에는 자, A와 뭐 D라고, D에는 뭐 B와 뭐 A의 조합이 들어간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베리어블은 프리 베리어블로 독립 변수로 아예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베리어블을 정해놓지 않고 하는 경우도 꽤 됩니다. 그리고 전체 프로그램의 모양은 그 베리어블에 따라서 비헤이비어나 결과가 달라지죠.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명제 논리의 모델인데, 자, P나 Q 값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이 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자, 이런 경우에는, 자, PF고 QF인 경우에는 쭉 따져보니까 뭐다? 이 진리표에 따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T나 F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 전체 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P나 Q에 대해서, R에 대해서 어떠한 인터프리테이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전체 모델에 대한 해석, 인터프리테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진리표인 것이고요. 그래서 진리표는 기본적으로 명제 논리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명제 논리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어떤 복합 명제에 대한 어떤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valid logical expression이라고 해서 모든 가능한 모델에 대해서 항상 참인 논리식, 보통 항진식이라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P나 여기 P에 어떠한 T나 뭐 조합이 들어가더라도 어떻습니까? 이것은 항상 참인 것이죠. 그래서 P가 T인 경우에도 또 P가 F인 경우에도 이 식 자체는 참입니다. 이런 것들을 항진식, 타당한 논리식이라고 부르고요. 항위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항상 거짓인 겁니다. 그래서 P와 not P가 OR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항진식이 되겠지만 AND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P에 T가 들어가든 F가 들어가든 전체식은 항상 F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통 contradiction, 항위식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항진식은 영어로 tautology라고 부릅니다.
자, tautology expression과 그리고 contradiction expression 이외에 satisfiable expression 혹은 unsatisfiable expression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충족 가능한 논리식은 자,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는가 하면 자, 여기 어떠한 식이 있습니다. 이 식에 P에 뭘 집어넣고 Q에 뭐를 집어넣어서 전체 식이 물론 R에도 뭘 집어넣어야겠죠. 전체 식이 T가 되는 경우가 있느냐? 그럼 T가 되는 경우가 하나라도 있으면 보통 우리는 그것을 satisfiable 논리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식은 언젠가는 satisfiable, 다시 말해서 만족할 수 있는 T가 될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이죠. 자, unsatisfiable한 논리식은 그런 경우가 전혀 없는 자, 그 무엇이죠? 항의식, contradiction 논리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어떤 assignment를 집어넣어도 그 interpretation이 항상 뭐인 거? F인 거, false인 경우에는 unsatisfiable한 논리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satisfiability property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스템을 요구사항이 있어요.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요구사항을 이런 논리식으로 쭉 만든 다음에 정말 요구사항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어떠한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느냐를 검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어떠한 경우가 생기면 그것은 우리가 이것은 모순이 없는 그리고 또한 구현 가능한 요구사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요구사항을 우리가 검증을 할 때 또는 어떤 시스템을 검증할 때 이 satisfiability, 이 프로퍼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그 의미를 꼭 이해해 두도록 하세요. satisfiable한 어떠한 로직 포뮬라는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사인먼트를 통해서 어떠한 조합의 어사인먼트를 통해서 전체의 식의 인터프리테이션의 해석이 true인 경우가 존재하는 그러한 논리식을 우리는 satisfiable 논리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동치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not 니게이션을 두 번 해서 P를 한 것은 그냥 니게이션을 붙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P에 true가 들어가든 false가 들어가든 왼쪽과 오른쪽은 항상 같죠. 세 번째를 보실까요? 자, P에 어떤 것이 들어가든 두 개의 조합, OR로 묶인 조합 어떻습니까? 항상 T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 이게 T인 경우에는 얘가 false이지만 얘가 T이기 때문에 O와 의해서 T가 되는 것이고 얘가 false인 경우에는 not P에 의해서 T가 되기 때문에 O와 의해서 T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 이 식과 이 T는 항상 같죠? 다시 말해서 모델이 같습니다. 모델이 주어진 모델이 서로 어사인먼트를 같이 하면 자, 인터프리테이션이 같은 것이죠. 그런 관계를 보통 동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어떠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럼 시스템이 어떤 특성에 대해서 똑같은 비헤이비어, 똑같은 특성이 있다는 것은 이퀴벌런트 특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달리 말해서 이를테면 A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A라는 사람이 A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B라는 사람이 B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그 행위가 똑같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는 보통 이퀴벌런스하다 혹은 이퀴벌런스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동치관계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자, 좀 복잡해 보이는 어떠한 논리식을 자, CNF나 DNF 형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치관계의 성질을 쭉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자, 인덕션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CNF 논리의 곱으로 이루어진 정비형을 보시는 것이죠. 자, 안에는 지금 OR로 연결되어 있고 바깥에는 지금 A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 컨정티브 노멀 폼이죠. 논리 곱 정규형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논리식을 자, 이퀴밸런스 어떠한 관계를 이용해서 자, CNF나 DNF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판단하기가 훨씬 쉽죠. 왜냐하면 AND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뭡니까? 전체 중에 하나만
자, true여도 이 식이 true가 되는 것이고 전체 중에 하나만 true가 돼도 true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뭐만 계산해 주면 돼요. 우리가 어떠한 satisfiability를 체크할 때에는 이 중에 하나만 true인 거, 이 중에 하나만 true인 것만 찾으면은 전체가 true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CNF나 DNF는 어떠한 논리식의 어사이먼트 인터프리테이션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satisfable한가 아니면 unsatisfable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논리의 곱이나 논리의 합의 정규형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의 논리식이 주어지면 동치 관계를 이용해서 논리의 곱, 정규형, 논리의 합, 정규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논리적 귀결이 있는데요. 논리적 귀결이란 자, 어떠한 심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well-formed form이에요. 그래서 정형식의 집합이 있고 자, 이러한 정형식, 이러한 정형식 well-formed formula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 여기 델타의 집합 내에 있는 원소입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정형식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Q라고 가정을 할 때 자, 델타에 있는 모든 정형식을 참으로 만드는 모델이 W를 참으로 만든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모든 정형식. 그러면은 자, 그 정형식 오메가라는 정형식 안에 Q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모든 정형식을 T로 만드는 모델은 W를 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자, 델타는 W를 논리적으로 귀결한다. 델타는 W를 논리적으로 귀결한다. 다시 말해서 델타가 맞으면 W는 맞다는 것이죠. 자, 오메가는 델타에 논리적으로 따른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자, 보세요. 델타가 이끄는 거죠. 자, 오메가가 델타를 따르는 것이죠. 델타가 만약에 false이면 오메가가 항상 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델타는 또 오메가는 W의 논리적인 결론이다라는 의미는 자, 델타가 맞으면 또 오메가는 맞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기법을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자, 델타 야가 있고 그리고 오메가가 있는데 그것은 좀 풀어보면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것이 델타가 아까 P와 P implied Q의 논리식의 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델타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고 오메가는 정형식 Q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델타가 참이면 오메가도 참이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명제 논리의 추론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추론이 무엇인가요? 추론은 실제로 어떠한 알고 있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혹은 모르던 것들을 알아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추론이라고 하죠. 보통 인퍼런스 혹은 리즌이라고도 하고요. 자, 앞에서 우리가 뭘 배웠는가 하면 명제가 무엇인지, 또 기본 명제가 무엇인지, 복합 명제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어떤 and나 or나 negations이나 아니면 equivalence operator에 의해서 또 복합 명제화 되는 것이죠. 또 그런 복합 명제를 진리표에 의해서 참과 거짓으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equivalence 룰에 의해서 어떠한 복잡한 복합 명제를 단순화시켰죠. CNF라든가 DNF로 바꿔서 좀 추론하기 쉽게 혹은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것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추론하는 일. 추론이 뭐라고요? 새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로부터 모르는 사실 혹은 몰랐던 것을 알아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추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크게 귀납적 추론과 연역적 추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귀납적 추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복수의 관측된 사실로부터 시작해서 일반화시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패턴을 우리가 만들어서 어떠한 새로운 명제를, 어떠한 사실을 알아내는 것이죠. 이를테면 여기 보시면 맹자도, 석가도, 공자도 죽었다. 이들은 모두 사람인데 그러면 사람은 곧 죽는다. 그런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반적인 사실들이 뭐죠? 우선 복수의 사실은
맹자도 죽었고 석가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다. 그리고 사람은 죽는다. 이들은 모두 사람이다. 이게 일반적인 사실인 거죠. 이게 일반적인 사실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죽는다는 우리가 발견해낸 어떠한 패턴, 어떠한 명제가 되는 것이죠. 보통 여러분께서 머신러닝을 할 때는요, 물론 나중에 여러분께서 AI를 공부할 때 머신러닝을 하는데, 머신러닝은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복수의 관측된 사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AI 모델을 만들고 또 그런 모델에 기반해서 새로운 추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인공지능에서는 귀납교 추론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연역적 추론은 무엇이죠? 연역적 추론은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어떠한 규칙들, 어떠한 공식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 그래서 참인사실들 혹은 명제들로부터 새로운 참인사실, 결론 또는 명제를 도출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러이러하고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복합 명제를 배웠죠. 그 복합 명제가 모든 게 true라면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이 명제의 어떠한 기본 명제 또 이 복합 명제의 기본 명제들을 뽑아서 새로 추론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그래서 보통 논리에서의 추론을 연역적 추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명제를 통해서 새로운 어떠한 명제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여기 연역적 추론의 예가 나오죠. 모든 사람은 죽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곧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명제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는 명제고요. 이 두 가지 트루의 명제로부터 새로운 명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것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보통 연역적 추론, 기계적인 추론을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주로 논리에서 이러한 연역적 추론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특히 논리에서는 함의 관계를 이용해서, 함의의 논리적 관계를 이용해서 새로운 논리식을 유도해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함의라는 것은 무엇이라면 무엇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 그리고 또 true인 사실들이 쭉 열거가 되고요. 그러한 가정에 의해서 이러한 결론, Q가 도출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추론 시스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추론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추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추론 시스템의 예를 좀 보시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추론 시스템이 있는데요. 긍정 논법이 있고요. 부정 논법이 있고 3단 논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계적으로 어떤 추론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논리적인 추론 규칙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생활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들었을 거예요. 무엇이라면 무엇이고 또 무엇이라면 무엇인데 곧 무엇이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우선 긍정 논법을 보시면 새는 날 수 있다, 새이다, 곧 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자, 이 명제가 P imply Q가 true이고 P가 true라면 결국은 Q가 true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당연한 것이 시스템에 존재하는 것이죠. 자, 모드스 톨러런스라고 해서 부정론법이 있습니다. 자, 새이다, 날 수 있다, 날 수 없다면 새가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모드스 톨러런스라고 해서 자, 이렇게 부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께서 나중에 보통 contradiction을 이용해서 어떤 증명을 할 때도 부정론법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만약에 Q가 P인데 Q가 아니라면 결국 P가 아니다를 증명하는 것이죠. 자, 3단 논법은 자, P가 Q이면 그리고 Q가 R이면 결과적으로 P가 R이다. 예. 새이다, 날 수 있다, 날개가 있다, 날 수 있다, 그 새는 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을 보면 매우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예. 새면 날 수 있고, 날개가 있고, 날개가 있으면 날 수 있다, 그 새는 날 수 있다.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논리적인 구조죠. 이것을 단지
심볼과 어떠한 규칙으로 묶어 놓은 것을 추론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P imply Q, P는 Q이다. P imply Q, not Q는 not P이다. P imply Q, Q imply R은 곧 P imply R이다. 여기 앞에서는 야라고 되어 있는데 R로 되어 있죠. 이것은 보통 우리가 시스테미컬하게 어떤 규칙 내에서 어떤 논리를 얘기할 때, 결론을 얘기할 때 여기 R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추론 규칙으로 논리융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긍정, 부정, 3단 논법들을 모두 포함한 규칙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자, PO와 Q가 있고요. 그리고 not PO와 R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모두 true라고 가정을 하면 자, 전체 문구를 볼 때에는 자, 이거와 이것이 P와 not Q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Q하고 R만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논리융합식이죠. 그래서 이것이 논리융합이라는 추론 규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의 추론 규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긍정론법, 부정론법, 3단론법, 그리고 여기에서는 논리융합이라는 어떠한 추론 규칙을 공부했죠. 그런데 추론 규칙을 우리가 어떤 로직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 그런 추론 규칙을 만들어 놨으면 두 가지 정당성, 사운드니스와 그리고 완전성, 컴플리트니스를 반드시 증명해야만 그 추론 규칙을 통해서 어떤 내린 결론이 옳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당성이 무엇인가요? 정당성은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떤 추론 규칙에 생성된 논리식은 논리적으로 규결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로직 시스템의 추론식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델타를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이것으로 통해서 오메가를 이끌어내면 이것이 시스템에서 나온 것이고요. 우리가 실제 월드, 우리가 이 시스템에 모사하는 어떠한 월드 내에서도 실제로 델타라는 프레미스를 통해서 오메가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관계라는 것이죠. 완전성은 무엇인가 하면 자, 추론 규칙, 우리가 만들어 놓은 추론 규칙은 자, 실제 월드에 있는 참인 것을 어떤 참이라는 오메가라는 어떠한 결론을 모두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우 어려운 특성이겠죠. 이를테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개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스템이 명세한, 이 시스템이 모사한 어떠한 개에 있는 모든 규칙들, 어떠한 결론을 이 시스템이 잘 모사를 해서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증명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떠한 규칙 시스템, 추론 시스템에서는 이 정당성,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떠한 추론 규칙에서 만들어낸 것은 실제로도 가능하다. 아니면 실제로 가능한 것은 모두 추론 규칙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은 추론 규칙에서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 성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로직 시스템을 개발하셨어요. 추론 규칙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증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사운드니스와 그리고 컴플리트니스입니다. 사운드니스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추론 규칙에서 생성되는 어떠한 결론은 실제로도 그러하다는 것이고요. 또 완전성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러한 것은 추론 규칙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추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추론 이론을 어떠한 추론 규칙, 어떠한 로직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무엇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정리 증명입니다. 자, theorem proving이라고 부르는데요. 우선 theorem이 뭐죠?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들, 여러분이 주장하는 어떠한 논증들, 명제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리들에 의해 공리들의 추론 규칙을 적용해서 얻어진 논리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한마디 여러분께 주장을 하는데 어떤 추론 시스템 내에서 처음에는 공리를 시작하겠죠. 공리라는 것은 참으로 주어지는 어떤 논리식. 이것이 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 사실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쭉 내려보면 이러한 결론에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결론에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뭐를 시작하는 공유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추론 규칙을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티오렘을 증명하게 되는데 자,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정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추론 시스템에 의해서 공유를 시작해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보통 정리 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리를 기반으로 해서 정리가 추론 시스템을 통해서 참인 것을 보이는 것, 이런 것을 theorem proving이라고 하는데요. 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께서 어떠한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러다, 아니면 어떠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려면 논리적으로 말이 돼야 되죠.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 하면 자,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리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 공리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말을 할 때나 아니면 수학적으로 증명할 때 어떠한 시스템 내에서 있는 추론 시스템을 통해서 어떠한 그 결론을 이끌어내시면 그것을 정리 증명, theorem proving이라 하는 것이죠. 정리 증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성적 증명 그리고 논리 융합 반박이 있습니다. 구성적 증명은 그냥 그 공리들을 통해서 어떠한 theorem을 쭉 순차적으로 증명하는 것인데요. 근데 논리 융합 반박은 일단은 니게이션을 합니다. 어떠한 여러분의 주장을 니게이션을 한 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되는가 하면 결론은 그것이 틀리다라고 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R이라는 어떤 주장을 니게이션을 한 다음에 이것이 false라는 걸 증명을 하면 결과적으로 R이 맞다는 걸 증명되는 것이죠. 그것이 논리 융합 반박입니다. resolution reputation이죠. 그래서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리를 부정한 다음에 논리 융합 방법을 통해서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서 정리가 참임을 증명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예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논리 융합 반박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논리 융합이 있고요. 반박이 있죠.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용해서 어떠한 추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논리 융합이 뭐였죠?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면 어떤 P가 있고 나 P가 있고요. 이와 엮인 Q와 R이 있습니다. 모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자, 이것을 모두 우리가 true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P와 나 P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면 Q와 R이 맞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지금 논리 융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두 R, 그러니까 논리의 합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반박을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장하려고 하는 어떠한 R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니게이션을 해서 자, 그것을 부정한 다음에 그 결론이 false가 되면 우리가 부정한 것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선 공리가 이렇다고 가정해 봅시다. 공리가 지금 PO와 Q고요. PO와 Q고 그리고 P imply R이고 Q imply R입니다. 논리 융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O와 그러니까 논리의 합 형태로 바꿔야겠죠. 그럼 이거나 모두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not PO와 R 그리고 not Q와 R로 증명할 수 있고요. 반박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장, 어떤 theorem을 자, 니게이션을 붙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니게이션을 한 다음에 자, 이것을 이용해서 자, 이것들이 지금 뭡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프레미스들이죠. 이것이 자, 모순이라면 결과적으로 R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PO와 Q가 있고요. 여기 있죠.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not P와 R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죠. 자, 두 개가 논리 융합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논리 융합에 의해서 자, P
O와 Q가 되는 것, PO와 R이 되는 것이죠. Q와 R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우리가 not Q or R이 있고요. 그리고 not R이 있습니다. 그러면 논리융합에 의해서 R과 not Q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not Q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우리가 논리융합을 사용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Q와 not Q가 있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개는 결과적으로 R로서 결론이 나고요. 뭐 결론이 아니라 어떠한 증명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은 not R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모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not R을 프레미스로 해서 시작했는데 결론이 모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R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not R이 아니면 R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R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리융합이라는 어떠한 추론 시스템, 추론 규칙과 반박이라는 어떤 추론 규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R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지어보실까요? 우리가 명제 논리, 어떤 로직 시스템을 배우는 것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문서, 어떠한 주장, 그런 것들이 정말 논리적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논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앞으로 실제 현업에서 받아보게 될 많은 리퀘어먼트는 한 장짜리가 아니라 혹은 뭐 10장, 20장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모순이 있다고 하면 앞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뒤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미스하게 되는 경우라면 디자인할 때 혹은 심지어 임플리멘테이션에서도 그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품을 다 만들어 놓은 후에 오늘로써 제품을 쓸 수 없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리퀘어먼트 단계나 디자인 단계에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어떠한 리퀘어먼트, 어떠한 디자인에 대한 컨스트레인트를 이런 로직 시스템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또 그것이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완전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시스템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명기 논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문장으로 표현된 지식으로부터 기본 명제를 추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기본 명제에다가 뭘 부여해야 되는가 하면 기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니게이션이나 오어나 and나 혹은 imply와 같은 어떠한 논리적인 연결 관계를 통해서 그 연결해서 논리식을 구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잡한 주장을 쭉 펼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주장이 펼쳐졌으면 우리가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떠한 새로운 사실이라든가 어떠한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배운 추론 시스템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물론 트루스 테이블과 같은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배우신 satisfiable 이해하시겠죠? 어떤 만족할 만한. 근데 요즘 satisfiability를 증명하는, 다시 말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논리식으로 쭉 나열해 놓으면 그것들이 만족하는 어떠한 어사이먼트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 존재합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리퀘어먼트가 정말 중요하다면 이러한 명계 논리 시스템으로 바꾸어서 추론 시스템을 통해서 증명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뭐 나사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구글 이런 데서는 아주 핵심적인 리퀘어먼트, 아주 중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라면 소프트웨어를 이런 논리식으로 바꾸어서 앞에서 우리가 공부하신 그 논리 시스템의 추론 시스템을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티오렘 프로빙을 하는 것이죠. 사실 티오렘 프로빙은 기계가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여러분께서 인수분해를 아직 기계가 쉽게 못하는 것처럼 이것은 NP complete problem, 매우 어려운 프로블럼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람이 티오렘 프로빙을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모델 체킹은 그에 반해서 자동으로 오토매티컬리 시스템을 프루프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논리식으로 표현이 됐으면 추론 시스템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고요. 비록 그것이 심볼에 의해서 증명됐다 할지라도
그 의미가 맞다고, 의미가 뭐 사운드하다 혹은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명제 논리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가 다음 비디오에서는 수로 논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사실 수로 논리는 앞에서 명제 논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강의에서는 간단히 수로 논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수로 논리를 통해서 어떤 지식을 표현하는지를, 어떠한 사물을 표현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